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자, 게으른 파이썬 챕터 2 자료형을 하고 있고요. 오늘 드릴 얘기는 변수와 이름과 객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이썬의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처음이신 분들은 좀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조금 보충할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sys를 임포트한 다음에 sys get size of를 하고 레인지를 객체를 만들 건데, 자, 레인지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r은 레인지 0에서 10까지 이렇게 할까요? 0, 10,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r이라고 쓰고 get size of를 보겠습니다. 그럼 48바이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프린트 size of, 이번엔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크기를 보겠습니다. 이러면 두 개가 다르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자, 레인지에는 정보가 0에서 시작하고 10 전에 끝나고 1씩 증가한다. 그런 정보밖에 안 들어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2로 바꿔볼게요. 자, 바꾸면 48, 136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104는 바뀌었죠. 왜냐면 들어가는 숫자가 더 줄어들 테니까. 하지만 48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가 1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104는 늘어나겠죠? 그런데 48은 그대로입니다. 이걸 제가 엄청나게 늘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늘린 것 같아서. 중단도 안 되네요. 세션이, 네, 다시 시작을 해버렸군요. 알아서 적당히 늘렸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엄청나게 크기가 커지죠. 그런데 여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48 그대로예요. 왜냐면 정보는 딱 이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수 3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인지 객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자, 리스트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maxl 하면 5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max가 어디에 있는지, 몇 번째에 있는지를 찾는 방법이 리스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함수 하나, 그러니까 단일 함수로는 없다는 뜻이고, 사실 함수를 겹쳐서, 그러니까 중복해서 쓰면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리스트에 index라는 이 함수가 5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maxl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끝에다가, 아니 중간에다가 넣어볼까요? 중간에다가 제가 10 이런 걸 넣으면은 잘 나오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 s는 파이썬이라고 하고 s는 supper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셀을 실행하면 upper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프린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프린트 하지 않는데 이 upper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를 적당히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L에 리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버스 하지 말고 좀 더 친숙한 걸로 하죠. 어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실행하면 결과가 안 나오죠. 그렇죠?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줄의 반환값을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해주는데, s의 어퍼는 원래 s는 건드리지 않고 모두 대문자로 만든 문자열을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 반환값이 파이썬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 대문자 파이썬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어펜드는 자기 자신을 바꿀 뿐이지 반환값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어펜드가 아니라 반환값이 있는 메서드를 써볼까요? 카운트 같은 걸 써보면은, 그러면 뭔가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카운트는 반환값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갈 겁니다. A는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A는 1 하지 말고. 자, 1, 2, 3, 4라는 숫자를 쓴 것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언어, 특히 C나 C++ 같은 언어를 미리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A는 1, 2, 3, 4라고 쓰면은 메모리에 어떤 공간에 A라는 이름이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1, 2, 3, 4라는 값이 들어간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A는 A 더하기 1이라고 쓰면은 A의 주소는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있는 A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그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값이 1, 2, 3, 4에서 1, 2, 3, 5로 바뀐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파이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제가 어느 사이트에 있는 걸 가져온 거냐면은, 어느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냐면은, 여기 리얼 파이썬이라는 곳에 그 좋은 글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여기 포인터즈 인 파이썬이라는 건데 사실 파이썬은 포인터는 없습니다. 근데 포인터랑 비슷하게 동작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 모든 변수가 다 포인터처럼 동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포인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자,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A는 1, 2, 3, 4라고 쓰면 파이썬에서 A는 1, 2, 3, 4라고 쓰면 컴퓨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메모리 이왕이면 이 그림을 이용을 해볼까요? 크기를 확 늘려보겠습니다. 자, A는 1, 2, 3, 4라고 하면은 여기에 1, 2, 3, 4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A는 A 더하기 1이라는 이 한 줄을 실행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 2, 3, 5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딘가에 1, 2, 3, 5가 새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C 언어는 다를 거예요. C 언어는 이 메모리 주소는 그대로 있고 이 값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 2, 3, 5로 바뀔 1, 2, 3, 1, 2, 3, 5 맞죠? 1, 2, 3, 5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다릅니다. 여기 있는 1, 2, 3, 4는 그냥 놔두고 1, 2, 3, 5를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고 A가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레퍼런스 또는 참조형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다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이썬에서 이 변수의 이름은 메모리에다가 바로 붙어있는 이름이 아니라 메모리에 뭔가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설명을 보면은 파이썬에서는 변수는 없고 이름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름이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서 소음이 나가지고 제가 중간에 조금 멈추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파이썬에서는 어느 설명을 보면은 파이썬에서는 변수는 없고 이름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변수냐 이름이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용어를 한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그런 용어를 붙였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용어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얼 파이썬이라는 사이트 있죠? 여기에 가면은 제가 그림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이해한 대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A는 1, 2, 3, 4라고 쓰면은 파이썬에서는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파이 오브젝트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뭐 타입이 인티저이다라는 정보,
타입이 인티저다라는 정보, 너무 작게 그렸네요. 타입이 인티저라는 정보, 그 다음에 뭐 담겨있는 value는 1, 2, 3, 4라는 정보, 또 무슨 정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가 이 객체를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은.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보통 우리 그 정수를 하나 저장을 하면은 그 정수의 뭐 타입에 따라서 32비트이기도 하고 64비트이기도 하죠. 잠시만요. 정수가 기본적으로 30인지 64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컨닝을 하고 왔습니다. 32비트라고 치겠습니다. 32비트 또는 4바이트죠. 아이고, 마음이 너무 급한가 봅니다. 4바이트죠, 정수는. 자, 파이썬에서 정수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28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 말고도 사실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A는 A 더하기 2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파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밸류가 1, 2, 3, 5가 들어가고요. 이제는 A가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1, 2, 3, 4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그런데 1, 2, 3, 4를 아무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누군가가 처리를 해주겠죠. 그걸 우리가 가비지 콜렉션이라고 부르죠. 거기까지는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 A는 1, 2, 3, 4를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 1, 2, 3, 4라는 값이 들어있는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A는 A 더하기 1이라고 하면은 A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해당되는 객체를 새로 만들고 A가 이번에는 그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호의 의미가 이 등호의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객체를 이 A가 가리키도록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B는 A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요거부터 해볼까요? 자, 그래서 그럼 어쨌든 이 객체도 메모리 어딘가에 올라가 있겠죠. 그렇죠? 메모리에 어딘가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주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소를 보는 방법은 id a를 보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렀습니다. 또 id a를 누르면 됩니다. id a를 누르면은 자, 정확히 주소라기보다는 어떤 고유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끝에 네 자리만 볼게요. 1008이죠. 자, 그런데 a는 a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이왕이면 저기 새로운 셀에다가 쓸게요. 더하기 1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d를 볼게요. 그러면 주소가 바뀝니다. 그렇죠? 바뀝니다.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B는 A라고 쓸 겁니다. 자, B는 A를 실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파이썬에서는 B라는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 B는 지금 여기 A라는 객체가 A가 가리키는 객체가 이미 있죠? 그 객체를 B도 가리키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id를 볼게요. 자, 두 개가 똑같죠? 두 개가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A랑 B랑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등호가 쓰여 있으면,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이 있고 사이에 등호가 있으면은 이 두 개는 무조건 같은 객체를 가리키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외가 있으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 변수가 하나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고, 변수는 값을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이다.
레퍼런스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b는 b 더하기 2를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좀 쓸데없는 부분을 조금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전체를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이 밑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b는 b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지금 b에는 1, 2, 3, 5가 들어가 있죠? 1, 2, 3, 5의 값을 가지고 와서 1을 더하면 1, 2, 3, 6이죠? 1, 2, 3, 6이 또 만들어집니다. 여기 또 파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밸류가 1, 2, 3, 6이 들어가 있는 어떤 값이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b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여긴 더 이상 가리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d가 또 달라지겠죠. 먼저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하고 id, b를 보면은 id가 또 달라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객체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변수명은 그 객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재밌는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A는 B라고 쓸게요. 그러면 A와 B 두 개가 같은 객체를 가리키죠. 둘 다 1, 2, 3, 6을 가리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rint id A 일단 A랑 B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print id A, id B를 볼게요. 그러면 1, 2, 3, 6이고 같은 주소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B는 B 더하기 1 빼기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같은 데를 가리킬까요? 다른 데를 가리킬까요? 자, 해보면 알겠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당연히 같을 겁니다. 값은 같을 거예요. 그런데 id B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4208이죠?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자, 주소가 왜 바뀌어 있을까요? 왜 바뀌어 있냐면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B에 1, 2, 3, 6이 들어있죠? 더하기 2를 했네요. 그럼 1, 2, 3, 7이 되네요. 1, 2, 3, 7을 또 만듭니다. 여기에 밸류가 1, 2, 3, 7인 어떤 객체를 또 만듭니다. 빼기 1을 또 했네요. 자, 1, 2, 3, 6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재사용하지 않고 또 만듭니다. 밸류가 1, 2, 3, 6인 객체를 또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B가 이 1, 2, 3, 6을 가리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1 빼기 1을 하면은 이렇게 주소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그 로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숫자는 immutable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2, 3, 6이다. 그럼 1, 2, 3, 6에 담겨있는 정보 1, 2, 3, 6이라는 저 숫자 값에 담겨있는 정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A는 B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는 B 더하기 2를 한다고 해서 A의 정보가 당연히 바뀌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건 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은 조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까지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여기 보면은 1, 2, 3, 6에다가 더하기 1 빼기 1을 했더니 id가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a는 1, 2, 3을 한 다음에 id를 볼게요. 제가 뭔가 자꾸 잘못 누르네요. id를 볼게요. 그러면 자, 0240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A에다가 A는 A 더하기 1 빼기 1을 하면 id가 바뀌어야 되죠. 자,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어라? 이번에 안 바뀌었네요. 자, 왜일까요? 자, 요거는 파이썬의 조금 독특한 그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인턴 객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마 숫자는 -5에서 256
가지인가의 정수일 거고요. 이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10글자인지 20글자인지 15와 20글자 이하의 문자 열에 대해서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해도 그 똑같은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1, 2, 3, 4, 1, 2, 3, 5, 1, 2, 3, 6은 전부 이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값이 변할 때마다 무조건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새로운 객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1을 하고 B는 1. 요거 한번 해볼까요? A는 1, 2, 3, 4 하고 B는 1, 2, 3, 4를 한 다음에 id 프린트 id A랑 id B를 보겠습니다. 이게 같게 나올지 다르게 나올지 저도 좀 확실하지가 않은데 다르게 나오죠? 비교하기 좋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가 다르게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에 만든 1, 2, 3, 4랑 여기에 만든 1, 2, 3, 4랑 그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제가 12, 12를 쓰면은 두 개는 똑같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조금 독특한 설계는 있습니다. 파이썬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정수는 어차피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뭐 A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 있죠. 뭐 A는 1, 2, 3, 4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B는 A라고 쓴 다음에 B는 B 더하기 2를 한다고 해서 A가 바뀌지는 않죠. 당연히. A랑 그 다음에 ID A를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프린트 A, ID A 그 다음에 프린트 B, ID B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개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B에다가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이걸 실행하면 당연히 A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B는 값도 바뀌고 주소도 바뀌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B를 바꾼다고 해서 A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숫자는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값이 담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뮤터블 자료형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가 아니라 어떤 리스트다. 만약에 A가 이런 리스트입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B가 A랑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제가 A의 요소를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내용이 다음 시간에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